안녕, 친구들. 2022 개정교과서 중학교 2학년 수동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가 어려워. 그래서 졸지 말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영상 멈추고 앞에 다시 가서 다시 보자. 한 번 봐서 수동태가 다 내 거가 된다. 그럼 천재니까. 자, 교재 앞부분에서 그라마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그래머 포인트 자체가 수동태를 완전히 내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머 포인트는 이따가 다시 올게요. 얘는 지금 해봤자 우리가 힘들기만 하고요. 자,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 파트 4로 가겠습니다. 자, 파트 4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친구들 연필 들어요. 괜히 색깔펜으로 멋스럽게 할 필요 없고 연필 들고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우선은 좀 들어봅시다. 진득하게 갑니다. 자, 우선은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수동태를 바꿔볼 건데요. 주어진 문장은 그럼 뜻을 봐야 되겠죠? The boy, 소년이 찼습니다. 과거네. The ball, 공을 찼어요. 자, 수동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찾아야 돼요. 목적어는 뭐뭐 을를로 해석이 보통 되거나, 그죠?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 꼭 체크를 하고 풀어야 돼. 수동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꼭 체크를 해서 7, 8점을 내 걸로 만들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그 소녀는 주어, 찾다. 저 같으면 과거 이렇게 표시. The ball, 그 공을 찾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소년이 다시 말해 주어가 공을 찾다, 목적어를 동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능히 동사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능동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말이 어렵죠? 능동태. 능히 동작을 행한다. 태는 voice예요. 문장이 되는 목소리 이런 말인데 필요 없고 주어가 능히 동작을 한다.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 이번 교과서에서는 뭘로 바꾸라고 하는 거냐면 수동태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빨강이. 수동태로 바꾸래요.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려면 빨간색 할게요. 이럴 때.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주어가 중심이었던 문장에서 목적어로 중심이 바뀌어서 목적어가 이렇게 돼요. 목적어가 동사 되었다예요. 아, 물론 현재면 동사 봐봐. 아, 정말. 물론 현재면 동사 하다가 되고 그죠? 여기도 현재면 동사 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누구에 서 동사가 되었냐면 바로 주어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능동태 문장에서는 지금 문장의 주인이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죠.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중심이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목적어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동사 되다. 동사 되었다. 현재는 되다. 과거는 되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주어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문장을 바꿔보자. 자, 이 문장에서 얘는 능동태니까 너 뭐이가 중요했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중요해진다? 목적어가 중요해진다. 그 목적어를 앞으로 빼는 거야. 너 뭐. 자, 이제 동사가 과거니까 되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되었다로 바꾸려면, 아,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비동사와 킥이라고 하는 아이의 PP를 같이 갖고 옵니다. 와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PP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만 예시.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가 킥, 발로 뻥 차다입니다. 자, 이거 킥의 과거형, 킥트, 발로 뻥 찼다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형이자 현재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단어의 3단 변화라 그래서 이제 kicked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알게 되죠. 그럼 얘는 과거냐? 아니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과거 분사예요. 말 되게 어렵죠? 이거를 우리가 past 블라블라 그래서 pp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는 여러분 동사가 아니에요. 자, 이러한 과거 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해석이 뭐뭐가 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바꿀 때 pp가 필요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여기서 영상을 멈춰. 다시 앞으로 가. 앞에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근데 나 이거 배워서 무슨 말인지 알아 하는 사람들은 쭉쭉 가보자. 자, 그러면 비동사부터 써야 되죠. am, are, is, was, were인데 원래 문장이 과거니까 the ball, was를 씁니다. 주어가 the ball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제가 id니까 was 맞죠? 자, 그 다음에 킥의 pp는 킥트예요. 그러면 차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 공이 차여짐을 당했다, 차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에 의해서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서 파랑이 끝내세요. 자,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by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선은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인 by를 쓰세요. 자, 누구에 의해서? 그 소년에 의해서. 그래서 the boy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쌤 뒤에 있어요. 그냥 써봤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소년이 찾다 공을. 그래서 소년이 공을 찾다.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공 목적어로 중심이 바뀌어서 공이 찾았다 소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수동태입니다. 말을 빙빙 돌려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또 할게요. 2번 봅니다. 자, my father, 아빠가 painted, 그렸다, the picture, 그림을 딱 봐도 능동태인데, 쌤이 아까 말했죠? 자, 수동태 표현을 우리가 익히려면 주어진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갈라놔야 돼요. 그래서 my father, 우리 아빠가 painted, 그렸다. 자, 뭘 그렸냐면 그 그림을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어를 했죠. 그러면 아빠가 그렸다. 주어가 뭐뭐 했다. 능동태의 문장이고 과거입니다. 얘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중심을 뭘로 바꿔라? 목적어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 자료입니다. The picture, 그림이 자, 그 다음에 되었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되었다로 바뀌려면 어떻게 한다? 비동사와 pp를 쓴다예요. 쓰면서 와. 그러면 지금 과거이자 시제가 그럼 was나 were 중에 하나인데 주어가 the picture니까 우리는 뭘 쓰면 돼요? wa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페인트, 그림을 그리다의 pp는 이렇게 ed를 붙이는 규칙 변화인 경우 pp도 과거형과 똑같이 ed를 붙이는 규칙입니다. painted. 얘가 수동태의 동사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다. 되죠? 자, 그럼 누구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우리 아까 뭐뭐에 의해서 전치사 뭘 쓴다 그랬어요? by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by 다음에 my father 이렇게 바뀝니다. 자, 또 해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3번 갑니다. The old man, 나이가 든 남자는 keeps, 유지한다. A white dog, 흰색 강아지를. 그럼 여기서의 keeps가 유지하다로 해석을 하니까 강아지를 어떻게 유지해? 그죠? 뭐라고 해야 돼? 키우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강아지를 유지하니까 키우는 거겠죠, 자기 강아지를.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the old man, 그 나이 든 남자는 keeps, 유지하다지만 키운다. s 붙은 거 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 이 문장의 시제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현재구나. 자, 뭐를 키우고 있냐? A white dog, 흰색 강아지를 이렇게 합니다. 자, 또 해요. 그럼 얘도 보니까,
자, 그 늙은 남자가 주어가 목적어를 키우다 뭐뭐 하다라는 능동태가 되죠. 걔를 수동태로 바꿔요. 자, 수동태로 바꾸려면 목적어가 중심이 되니까 a white dog이 주어 자리에 올게요. 그래서 자, 흰색 강아지는 키워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키워진다. 뭐뭐가 되다. 의 의미로 바꾸려면 비동사 다음에 뭘 쓰라 그랬어요? PP를 쓰라 그랬죠? 자, 지금 현재죠. 그럼 비동사는 am, are, is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주어가 a white dog이니까 뭘 써요? 말로 해봐. 그렇죠. is를 씁니다. 자, 이제 PP를 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파랑이 킵은요, 외우셔야 돼요. cafoot에서 cafoot가 됩니다. pp가 cafoot예요. ed를 붙이지 않아서 우리가 더럽게 어려운 말로 불규칙 변화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거 뭐 용어가 뭔 상관이래? 그래서 키워진다. 자, 누구에 의해서? old man에 의해서 자, 뭐뭐에 의해서 은사 뭘 쓴다? by. 그래서 by the old man 이렇게 바뀝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따라와라. 4번 갑니다. 자,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를 할 때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가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4번을 해볼게요. 자, 그녀는 이제 동시에 가르면 하겠습니다. opened, 열었다. 과거네요. 자, 뭘 열었어요? 그 문을 열었다. 주어가 열었다. 능동태입니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주어가 중심이었던 문장을 목적어 중심으로 바꾼다. 그래서 목적어인 the door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문 입장에서는 그 문이 열림을 당했다. 이렇게 돼요. 열려졌다. 열림을 당했다. 어떠한 동작을 당했다. 받았다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수, 동, 태인 거는 수가 뭐예요? 받다예요. 자, 뭘 받는 거예요? 동작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열림이라는 동작을 받았다, 열림을 당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뭐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암튼 뭐뭐가 되다가 되려면 비동사 다음에 pp를 쓴다. 자, 그러면 비동사를 써볼까요? 원래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was와 were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주어가 the door이죠? 우린 뭘 쓸까요? was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형이 ed를 붙였다. 그러면 pp도 규칙 변화이기 때문에 ed를 붙이면 된다. 열림을 당했다. 자,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자, 뭐뭐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자, 뭐뭐에 의해서라고 할 때는 전치사 누굴 쓴다? 말로 해봐요. by를 쓰죠? 그래서 by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에 의해서니까 by, she 이렇게 쓰게 되죠. 여기서! 자, 잠깐 집중해봐. 진짜 중요한 거 할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자, 파랑이로 현강. 다른 색깔이 없으면 네가 알아서.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by는 전치사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똑바로 할게.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바로 목적격이 와야 돼요. 목적격. 그래서 she가 아니라 by her. 그녀를 그녀에게 의미인 by her. 이렇게 와야 됩니다. 전치사 by 다음에 목적격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와.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지마, 연필 들어.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까, 아, 씨,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능동, 수동을 바꿀 때는 다시 한번 합니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가른 다음에 해라. 눈으로 하면 넌 바보다. 어리석은 거지. stupid. 자, 갑니다. A police officer, 경찰관 한 명은 stopped, 멈췄다. 과거죠. 자, 뭐 멈췄어요? The car, 그 차를 멈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관이 차를 멈췄다. 능동이죠?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려면 주어가 중심인 문장인 목적어로 바꿔야 돼서 the car, 목적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 입장에서는 멈춤을 당했다, 멈춰졌다, 뭐뭐가 되다, 어떠한 행동을 당했다, 받았다 하려면 비동사 다음에 뭘 쓴다? pp를 씁니다. 자, 원래 문장이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와 were 중에 하나를 쓸게요. The car, 주어니까 둘 중에 was를 씁니다. stop에 pp를 봐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과거가 규칙 변할 때는 PP 역시 규칙 변화다. 자, stop은 모음 다음에 자음이라 한 번 더 붙이고 이디 그죠? 그래서 멈춰졌다, 멈추게 되었다, 멈춤을 당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누구에 의해서? police officer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전치사 뭐가 있죠? by. 그래서 by a police offic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by는 전치사라서 4번에서 쌤이 by는 전치사라서 by 다음에는 목적격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a police officer도 목적격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police officer은 명사잖아. 명사의 목적격이 어딨니? 이런 목적격은 어디서만 발생합니까? she, her, he, his, 뭐, him, we, our, us, 인칭 대명사에서만 요게 발현이 되는 거죠? 정신 차려!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똑같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와. Everyone, 모두가 likes, 좋아한다. s를 붙인 까닭은 everyone이라고 하는 주어는 3인칭 단수 주어이고 현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구를 좋아한다? 그녀를 좋아한다. 모두가 뭐뭐 한다. 능동입니다. 얘를 수동으로 바꾸려면 목적어를 목표로 할게요. 그 잘 봐봐. 자, 집중. 빠밤. 얘들아, 이거 완전 기본인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수동이 가능하거든. 잘 봐봐. 나 빨강이, 주황이로 할게. 아, 빨강이. 지금 헐이 인칭 대명사야. 그지? 얘가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이야.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자리에 온 거야. 끄덕여. 얘가 주어 자리로 가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인칭 대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인칭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무슨 격이 돼야 돼? 주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헐이라고 하는 목적격에서 she라고 하는 주격으로 바뀐 거야. 이거를 잘 봐야 돼. 되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바꾸는 거야. 왔어? 자, 그러면 다시 가자. 그녀가 좋아함을 당했어. 좋아함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비동사 다음에 pp가 들어갑니다. 자, 원래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 걸 확인을 했죠? am, are, is 중에 하나인데, 쉬니까 is가 들어갑니다. like는 ed만 붙이는 규칙 변화로 그녀가 좋아함을 받았다, 좋아함을 당했다, 좋아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누구에 의해서? 모두에 의해서 by everyone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명사니까. 돼요? 좋아요. 자, 여러분 저 또 할게요. 일로 와. 지루해하면 안 돼. 아, 계속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또 합니다. 자, 문장을 보자마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가르세요. 그는 말이죠. ate, 먹었습니다. 자, 뭘 먹었냐면 모든 바나나들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ate를 보고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파랑이로 할게요. eat, 먹다. ate, 과거 먹다. eat은 얘가 pp인 불규칙 변화입니다. 이런 불규칙 변화는 외워둬야지. 우리 아까 뭐가 나왔지?
자, 노랑이 keep, kept, kept 요거 외워야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되지. eat, ate, eaten.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할 때 PP 외웠던 거 기억나니? 또 외우자. 하지 말고 간다.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꾼다.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중심이 된다. All the bananas. bananas. 그래서 모든 바나나들은 먹임을 받았다. 먹어졌다. 비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 pp가 온다. 자, 과거적 was와 were인데, 자, 주어가 all the bananas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were. 자, pp는 뭐다? it, ate, eaten. 자, 그럼 누구에서 먹어졌느냐? 그에 의해서죠. 그래서 by 다음에 여기가 he가 온 게 아니라 힘이 온 까닭은 얘는 뭐이기 때문이다?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주격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목적격인데, 여기서 왜 목적격이 돼야 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by 다음에도 목적격이 옵니다. 하여 여기도 by 다음에 목적격 힘이 왔습니다. 돼요? 이해 가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은 아,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정신줄을 놓거든요. 안 돼. 잡아. 니네 때문에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 니네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 공간이 없니? 팍팍하구만. 옆에 공간이 있니? 야, 쏙대 팍팍하다, 그지?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기다 써봐. 이거 포스트잇을 하거나 노트를 하나 갖다 붙이거나 뭔가 니네가 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아니다. 다들 노트 하나 준비해. 노트나 이면지 준비하자. 응. 노트나 이면지 준비해. 자, 노트나 이면지 준비해서 다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능동태라고 합니다. 주어가 능히 한다. 이런 말이죠. 능동태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어가, 문장 구조가 동사 하다. 되죠? 무엇을, 목적어를 이렇게. 이게 문장 구조예요. 다시 말해, 이 능동태는 문장의 중심이 이 주어에게 있는 거죠. 주어가 어떤 행동을 누구에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동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연필로써 자, 수동태는 말부터 해치워 보면 수가 다시 한번 쓰면서 와 받다입니다. 자, 무엇을 받는 거냐면 동이 동작을 받다입니다. 동작을 받는데요. 여기서 또 뭐가 궁금하냐? 자, 목적어가 주어에게 어떠한 동작을 받는다.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돼요? 누가, 목적어가 누구에게서, 주어에게서 동작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가 동사 되다. 되죠? 누구에 의해서? 주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다가 되다로 바뀌어야 되니까,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PP의 모양을 암기해야 돼요. pp의 모양을 암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pp의 모양을 암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pp의 모양을 암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pp의 모양을 암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pp의 모양을 암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pp의 모양을 암기해야 돼요.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뭐뭐에 의해서입니다. 자,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전치사 by를 씁니다. 자, by는 전치사예요. 전체 다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명사가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온다. 그러면 뭐가 와야 돼? 주격도 아니요, 소유격도 아니요, 목적격 대명사가 오는 거죠. 주어가 명사일 때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전치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온다? 목적격이 온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by 다음에도 만약에 명사가 온다. 그럼 간단히 명사를 쓰세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by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온다. 그럼 뭘 써라? 목적격 대명사를 써라. 내가 일부러 두 번이나 강조했다. 머리에 넣어놔라. 그래서 by 다음에 간단히 명사가 올 테고, by 다음에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올 때는 by 다음에 목적격 대명사가 와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지. 돼요? 자, 그랬을 때 포인트 잡겠습니다. 바로 비동사요. 자, 비동사는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능동태 문장의 시제. 그러니까 바뀐 수동태가 아니라 원래 주어진 능동태 문장의 시제를 따른다. 바뀐 수동태가 아니라 원래 문장의 시제를 따른다.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의 주어의 수를 수동태 문장의 이 주어 자리의 얘가 주어 자리잖아. 뭐뭐 얻는 이가니까 주어의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맞춘다. 돼요? 일치시킨다죠? 다시 써. 아, 화내지 마. 일치시킨다. 수일치. 그래서 요 비동사는 원래 주어진 문장, 주어가 능이 뭐뭐하다, 능동태 문장의 시제와 돼요. 그리고 바뀐 수동태 문장의 주어의 단수 복수를 짬뽕시켜서 am, are, is, was, were 중에 적절한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이해가 지금 안 간 사람은 다시 영상 멈춰. 영상 멈추고 요거 내가 필기 시작한 앞으로 가. 멍 때리고 다시 봐봐. 어? 다시 본 다음에 이해를 충분히 해라. 두 번, 세 번 봐라. 자, 그 다음에 난 다 됐어. 이해됐어 하는 사람들은 얘를 잘라. 자, 잘라서 우리 아까 여기 수동태 있죠? 여기 맨 처음 수동태 여기다 붙여. 붙여라. 잘라 붙여라. 나한테 그 테이프 달라고 하거나 집에서 붙여라. 그게 메인이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 가세요. 자, 파트 4 가셔서 친구들 8번부터 21번까지 풀어보는데, 자, 풀어볼 때 뭐가 뭘 잘해야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해라, 여기다가.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써가면서, 쌤이 앞에서 푼 것처럼 다 써가면서,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pp가 들어갈 자리지, 행위자가 나왔지. 그 써가면서 풀어야 돼. 우선 8번부터 21번까지 풀어보세요. 시작. 자, 다 푼 다음에 맞춰. 아휴, 이거를 또 그냥 다 풀지도 않고 대충 풀어놓고 막 답만 맞추는 사람들 진짜 한심한 거다. 연필 들자.
자, 연필 들고 다 푼 다음에 영상을 다시 틀면서 맞춰보도록 하자. 그럼 저는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항상 말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my mother, 엄마가 painted, 칠했다, 과거죠. the wall, 그 벽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에다가 중심을 맞추라고 했어요. 하여 the wall, 그 벽이 칠해짐을 당했다. 뭘로 표현한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표현하죠. 그러면 과거니까 was, were 중에 하나고 자, 수동태의 주어가 the were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wa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ed를 붙인 규칙 변화일 경우에 pp도 ed를 붙인 규칙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칠해졌다. 누구에 의해서? by my mother. 엄마에 의해서. by 다음에 명사가 왔으니까 목적격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필요한 것만 가겠습니다. 10번. 자, 누군가가 clean, 청소했습니다. 뭘 청소했어? The room, 그 방을 매일매일, 우리 천일문 했었죠? 자, 주어가 능히 청소를 합니다.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게요. 그러면 목적어가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 자, the room, 그 방은 이렇게 들어가야지. 칠해짐을 당했다. 아니죠. 청소를 당했다. 그럼 비동사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p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지금 s를 붙었어요. 자, 능동태 문장에 클린에 s가 붙은 거는 somebody라고 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비동사는 am, are, is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the room이니까 is가 들어갈게요. 자, clean은 과거가 cleaned죠? 그럼 pp도 규칙 변화 할게요. 그래서 방이 청소가 되어졌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얘 뭐가 빠졌니? by somebody. 이렇게 돼야 되죠? 다시 말해 뭐예요? somebody. 누군가에 by.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by somebody가 없네. 그 다음에 everyday가 왔죠. 아, 이거 뭐가 된 거야? 생략이 된 거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갑니다. 이것도 영상 안 보고 막 그거 영상 돌려서 답만 맞춘 사람들은 또 이걸 모를 거예요. 아주 딱 들키는 거죠. 예? 자, 여기 맨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우리는 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수동태입니다. 자, by 플러스 행위자를 아까처럼 생략합니다. 그러면 왜 생략을 하느냐? 생략을 하는 경우는 문장에 없어도 되니까 생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분명해요. 그러면 행위자를 표현할 수가 없죠?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이 행위자를 표현해? 그죠?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행위자가 그냥 막연한 일반인이에요. 그냥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우리가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볼까요? Our cat was killed by a dog. 수동태죠, 딱 봐도. 자, 우리의 고양이가 죽임을 당했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a dog 하면 강아지에 의해서. 돼요? 그러면 고양이를 누가 죽였는지를 우리가 밝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라고 밝혔죠. 그런데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The clothes are sold in many countries. 그 옷은 are sold, 팔렸다. 자, in many country, 많은 나라에서. 그러면 옷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일 경우에는
요렇게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돼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자, 얘 봐요. Milk is delivered every morning by a delivery man. 우유가 is delivered, 배달이 된다. 매일 아침. 그럼 누가 배달하는 거죠? 배달원이죠? 그럼 배달원이 우유를 배달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 일반인이 배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by a delivery man은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문 마지막입니다. He was killed in the Vietnam War. 자, 그가 was killed,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에서. 그럼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 중에 실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모를 경우 생략이 된다.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 다시 정리할게요.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는 그냥 막연한 일반인일 경우에는 생략을 한다. 하여 다시 요 10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내 방이 누군가에 의해서 청소가 된 건데, 여기서 생략한 이유는 뭐가, 말이 안 나오네. 여기서 생략한 이유는 뭐겠어요? 누군지 모름. 누가 했지? 누군지 몰라요. 행위자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자를 뭐 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어디 어디 또 볼 거냐면 나머지는 또 답지 보고 하면 되고. 자, 우리 친구들 15번 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 먼저 가르자. 자, 나는 말이죠. feed, 먹이를 먹여요. 현재네. My dog, 내 강아지에게 매일매일. 그럼 내가 먹이를 먹이는 능동이죠.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야 되니까. 자, 문장의 중심을 목적어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데 my dog은 명사니까 그냥 그대로 my dog 이렇게 오면 되죠. 자, 내 강아지 입장에서는 먹이를 먹여진 거죠. 그래서 뭐뭐가 되었다. 어떠한 행동을 받았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할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현재이기 때문에 am, are, is고 주어가 my dog이기 때문에 is를 쓸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feed, 먹이를 먹이다는요. fed입니다. 그래서 요거 불규칙 변화 확인하시고 is fed 자, 누구에 의해서? by me. 잘 봐요. 자, 얘가 인칭대명사고 얘도 인칭대명사인데 이때 I는 주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주격이 온 거고 자, 얘는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온다? 그렇지.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얘는 목적격으로 온 거고 마지막에 everyday 써주시면 됩니다. 돼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답지 보면서 한번 맞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펴봐요. 자, 맨 앞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동태하고 수동태의 모양을 빨강이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뭐뭐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뒤에 있는 pp, 한국어로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요. 이 pp, 과거 분사는 뭐뭐가 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쓸 때 pp만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쓰자. pp만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pp는 뭐뭐가 된이기 때문에 비동사 pp, 뭐뭐가 된이다, 뭐뭐가 되다 이런 말이죠. 비동사와 pp를 항상 같이 써야 된다. 자, 수동태 보겠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건지
그럼 뭐예요? 능동이죠. 또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건지, 받는 건 뭐예요? 받을 수, 동작, 수동이죠. 이에 따라서 동사는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눠진다. 되죠? 이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이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연필 들어. 쉬워도 따라와. 자, 우선 능동태부터 할게 봐봐. 그 영화가 surprises, 놀래켰다. 자, 현재죠. 누구를? 그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목적어만 이제 표시할게요. 쉬우니까. 그 영화가 그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러면 얘는 영화가 능히 그들을 놀래킨 거죠. 얘를 수동으로 바꾼다. 그럼 문장의 중심이 어디로 간다? 목적어로 간다. 그래서 요렇게 주어 자리에 나온다. 얘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인 거고요.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they라고 뭐가 쓰인 거예요? 주격이 쓰인 거죠. 자, 그럼 그들은 놀램을 당했다. 비동사 플러스 PP. 자, 누구에 의해서? 그 영화에 의해서 by the movie. 영화가 명사라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영화가 놀래켰다. 과거죠. 그들을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들 입장으로 가야 되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어요.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ed가 붙어서 자, 동사가 비동사가 were, surprised가 됐죠. 자, 주어진 문장의 능동태가 과거니까 우리가 was나 were를 쓸 수 있고 그런데 수동태의 주어가 they니까 were를 쓴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 movie.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가볼까요? 자, 그 영화가 will surprise, 놀랄 것이다. 그들을 미래네요. 자, 목적어 주어 자리에 they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시제가 will이죠. will surprised니까 여기도 will be surprised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할게요. 친구들아, PP는, 아이고, 똑바로 쓰자. 친구가 잘 봐. PP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동사는 누구냐? 비동사만 동사라고요. 그래서 시제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거는 비동사만 바뀐다고. 이 PP는 그냥 봐봐. 얘가 현재일 때도 surprised. 얘가 과거일 때도 surprised. 얘가 미래일 때도 surprised. 그런데 앞에 있는 비동사 빨강이 할게. 비동사는 현재면 am, are, is 중에 하나. 과거면 was, were 중에 하나. 미래면 will be,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간다. 그죠? 여기까지. 현재 원래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가 능동성 바뀌는 거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수동태도 부정문이 있고 의문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동태 부정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다시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부정을 붙이고자 해요. 그러면 얘는 뭘 붙인다는 거야? 내가 not을 넣고 싶어요. 부정이니까. 그러면 not은 항상 뭐와 같이 가는 거니? 그쵸? not은 동사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돼요? 하여 pp는 상관이 없다고. 무조건 비동사와만 같이 간다. 그래서 수동태의 부정문 하게 되면 노랑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거죠. 그죠? 비동사 뒤에 이 not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ike가 was fixed. 수동태죠.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My father. 아빠에 의해서. 자, 명사니까 그냥 그대로 왔죠. 얘를 부정문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서 pp는 동사가 아니고 얘만 동사입니다. 그래서 not을 붙일 때는 동사 뒤에 갈게요. was not fixed. 되죠? 어려워? 자, 이제 의문문을 가겠습니다. 연필로 해. 의문문 밑으로 빼.
잘 봐봐. 원래 수동태 문장은 주어 다음에 뭐뭐가 되었다의 의미인 비동사 다음에 pp를 쓰고 그 다음에 행위자 by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의 구조죠. 자, 얘를 가지고 의무문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의무문도 반드시 누구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동사는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얘만 동사라고. 주어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고 PP는 동사가 아니야. by 당연히 동사가 아니지. 그럼 얘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비동사의 의무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어디로 와? 문장 맨 앞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노랑이 수동태의 의무문 같은 경우는 동사만 이동을 하면 되니까 비동사만 어디 갔어?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어와 과거분사. 여기 봐봐. 비동사가 앞으로 오면 여기 있는 주어와 PP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의문사, 자, what이나 where 같은 의문사까지 붙인다. 그럼 의문사 앞에 오면 되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 연필 들어야 돼요. 이거 어렵다. 잘 들어. 연필 들어야 된다.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자, 연필 들고 여기에다가 문장을 쓸게요. 자, 수동태 문장입니다. 내 자전거는요, my bike. 고쳐졌어요. 쌍시옷이니까 과거가 되겠죠? was fixed. 자,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빠에 의해서 by my father. 이게 원래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잘 봐봐. 따라와. 첫 번째, 부정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my bike was fixed by my father 중에 동사는 was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not을 붙이려면 was 뒤에다 not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was no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의문문도 동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는 was밖에 없습니다. 자, 이 was가 어디로 가면 돼요? 문장 맨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얘가 의문문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my bike fixed by my father. My bike fixed by my father은 그대로 있는다. 되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의문사를 붙이고 싶다. 그럼 원래 비동사가 맨 앞으로 나와 있는 문장 앞에다가 필요한 의문사만 붙여라.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할 거 많아. 따라와. 자, 어디 가시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파트 4에서 22번을 가겠습니다. 자, 펴봐요. 연필 들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잘 봐요. 자, 항상 문장이 보인다. 그러면 뭘 표시해라?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표시해라. 그럼 표시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집중. 연필 들어. 가자. 그들은 말이에요. didn't break. 자, break가 무슨 동사야? 그렇죠.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니까 자, 여기 쓰겠습니다. 우리가 don't나 써, doesn't나 그 다음에 didn't죠. 자리 부족한 포스트잇 써라. 현재일 때는 don't나 doesn't를 쓰고 과거일 때는 didn't를 쓰죠. 그래서 don't, doesn't, didn't 다음에 일반 동사에 원형을 붙이죠. 이게 바로 일반 동사의 부정문입니다. 그죠? 하여 얘는 didn't break를 썼습니다. 시제는 과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부수지 않았어요. 뭘 부수지 않았어요? 그 창문을, 주어가 했어요. 목적어를, 능동입니다. 얘를 수동으로 바꾸려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자, 그 창문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 플러스 PP, 부서지게 되지 않았단데, 얘가 부정이 돼야 되고, PP는 다시 말해서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니까 내가 낫을 붙이려면 비동사 뒤에다가 붙여야 된다. 자, 얘가 지금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 were, 주어가 the window니까 여기는 wasn't가 들어간다. 이해가? 좋아. 자, 그 다음에 해볼게. break는 과거형이 broke고 pp가 broken입니다. 얘도 외워. 그래서 pp는 break, broke, broken. PP는 아무것도, PP 낫을 붙일 필요 없지. 그래서 부서지지 않았다. 자,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잘 봐봐. 자, 얘는 인칭대명사라 주어 자리에서는 they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 by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무슨 격이 온다? 목적격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y가 아니라 them이라고 바뀐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돼요? 좋아요. 그럼 또 해볼게요. 자, 2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했듯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가릅니다. 자, 주디는요, doesn't clean, 청소하지 않았어요. 자, clean은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보세요. clean은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don't나 doesn't, 현재 시제, 과거 시제, didn't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겠습니다. 진짜 내가 기초까지 하고 있잖아. 잘 봐봐. doesn't clean이니까 현재구나. 그 방을 능동이죠? 자, 목적어를 중심으로 하는 수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더 룸이 앞으로 나왔어요. 방이 청소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pp를 써야 되는 거죠. 자, 비동사는 doesn't니까 현재 is입니다.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더 룸이니까 is. 자, 근데 하지 않았다니까 isn't가 되겠습니다. 자, clean은 ed를 붙여서 pp를 만듭니다. 그 청소가 되지 않았어요. 자, 누구에 의해서? 주디에 의해서 by. 주디는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이해가? 좋아. 하나만 더 해볼게. 따라와. 자, 32번 가볼게요. 잘 봐.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하자. The guard, 그 경호원들은 되죠? didn't lock 하면 lock이 일반도 장그다. 자, 부정이니까 don't, doesn't, didn't lock. 과거니까 didn't 잠그지 않았어요. 무엇을? The back door, 뒷문을.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 목적어가 중심이 됩니다. 목적어 주어 자리에 옵니다. The back door. 뒷문은 자, 잠기지 않았어요. 수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PP, 잠금을 당하다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죠? 다시 한번 할게. PP는 동사가 아니라 PP에 낫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인다. 얘가 과거잖아. 자, was와 were 중에 the back door이니까 wasn't가 된다. 그래서 wasn't rock은 ed를 붙여 규칙 변화예요. rocked 잠기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guards에서 guards는 명사 그대로 쓴다. 이게 부정문입니다. 돼요? 자, 그러면 영상 멈추시고 우리 친구들 33번까지 풀어. 시작. 영상 멈추고 풀어라. 또 멍하니 있다가 다 뺏기지 마. 진짜 어리석은 거지. 선생님이 많이 풀어줄수록 화가 나야 돼. 연습할 게 없어서.
자, 다 했죠? 다 푼 다음에 영상 틀어라. 제발 좀 부탁한다, 얘들아. 자, 그러면 26번 한번 맞춰볼까요? 얘가 평서문이든 부정문이든 아까처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를 해야 돼요. 자, 나는 말이죠. didn't pull. pull은 뭐야? 당기다죠. 자, 일반 동사니까 didn't 동사원이요. 그 박스들을 당기지 않았어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로 바꿔야 되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당김을 받지 않았어요죠? 비동사 다음에 pp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not은 비동사에 붙이죠? pp 아니랬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didn't 과거니까 was나 were이죠. boxes니까 were입니다. 하여 weren't를 쓸게요. 자, 풀은 ed를 붙여서 규칙 변화 풀도입니다. 자, 상자들이 당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러면 by 다음에 I 이렇게 쓰죠. 근데 안 되죠? 왜? I는 인칭대명사. 이 앞에 I는 얘가 주어 자리라 주격이 들어갔어. 그런데 by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목적격이 와야 돼. 그러니까 I가 뭘로 바뀌어? me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돼요? 좋아요. 자, 나머지는 저기 답지 보고 하고 우리는 33번 해볼게요. 자, 그가 이렇게 체크 안 하고 푼 사람들은 영상 멈춰. 다시 가서 다 체크하면서 내 답이 맞았나 확인하고 와야 돼. 제발 부탁이다, 얘들아. 하라는 대로 해라. 내 신이잖니. 자, 그가 doesn't spend. spend는 돈이나 시간을 쓰다. 일반 동사죠. 해서 doesn't 원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돈을요. 어디에? 잡지에. 자,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money는 셀 수가 없죠. money가 주어로 나옵니다. money는 셀 수 없죠. 원이나 달러 같은 단위는 셀 수 있죠. 그럼 돈이 보내지지 않았다. 수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하지만 not이 가야 되고 pp는 동사가 아니니까 not이 일로 들어간다. 자, doesn't 현재죠. MR is 돈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 isn't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친구들 spend는요. 돈이나 시간을 쓰다 spend 과거형 spent pp형 spent 이렇게 됩니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pp는 spent 돈이 보내지지 않았다. 자,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여기서는 by 다음에 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얘는 주격, 얘는 목적격이니까 힘. 여기 by 힘이 있네? 그러면 연필로 하랬어. 아, 얘는 안심하고 뭐예요? on magazine.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자, by 플러스 행위자는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by 플러스 행위자 있죠? 행위자는 여러분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활용이 정확히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이제 의문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4번부터는, 어디 보자. 의문문이 시작될 겁니다. 아, 40번부터다. 근데 여러분이 34번부터 39번까지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40번부터 선생님하고 의문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보시면 의무문이 조금 어렵거든? 시험에 의무문은 살짝 나오긴 하니까 보자. 어찌되었건 얘가 평서문이든 부정문이든 의무문이든 주어와 잘 봐봐 얘들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는 표시를 해야 돼. 그런데 아마 의문부터는 이 표시가 어려우니까 잘 보자. 두는 일반 동사 speak가 자, 의무문을 만들 때 쓰는 조동사라서 얘는 소용이 없는 거지, 그지? 아,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일반 동사 의무문은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원형이 와서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일반 동사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문장 앞에 do나 does나 did가 온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people, 목적어 찾아야 돼. 사람들이 말을 한다. Spanish, 스페인어를 찾았어. 어디에서? 페루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페루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나요?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문장이 평서문이든 부정문이든 의문문이든 목적어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넣었어요. 그죠? 그럼 원래 평서문에서는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데 얘는 의문문이라서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요. 자, 그러면 두니까 시제가 현재죠. 주어가 Spanish예요. 자, 셀 수가 없는 고유명사죠. 그러면 am, are, is 중에서 is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speak는요. ed를 붙이는 규칙 변화가 아니라 speak에서 spoke에서 스포큰이 됩니다. 자, 밑줄 긋고 외워보자. 여기서는 pp가 spoken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is Spanish spoken 되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M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in Peru. 선생님, my people이 가장 나중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in Peru가 원래 문서에서 가장 나중에 갔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in Peru를 가장 나중으로. 자, 41번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뒤에서 다행이다. 자, 의문문이죠? 평서문이든 의문문 상관없습니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가릅니다. 자, 보니까 여기는 invent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바꾸죠. 하여 did라는 조동사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주어는 벨입니다. 벨이 발명했다. 첫 번째 전화기를 아싸 목적어 찾았습니다. 목적어가 이미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오는데 얘는 의문문이라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들어갑니다. 문장 앞이 아니라 주어 앞에. 자, 그러면 did니까 과거 was와 were, 주어가 the first telephone이니까 was가 들어갑니다. invent는요, 여러분 ed를 붙인 규칙 변화가 pp입니다. 그 다음에 벨에 의해서니까 my bel을 써주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자, 40번도 비동사만 앞으로 뺀 의문문, 비동사 주어 PP. 41번도 여기까지 하면 비동사만 앞으로 뺀 의문문, 비동사 주어 PP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마지막 칸은 뭐냐? 바로 의문사. 의문사 when, what, how는 항상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면 돼요. 됐나요? 요렇게 해서 의문문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구 다시 앞으로 따라와.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부정과 수동태의 의문문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수동태의 부정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 플러스 pp 중에서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인다. 줄여주자. pp는 건들지 말아라. 수동태의 의문문도 비동사 플러스 pp 중에서 pp만 문장 맨 앞으로 뺀다. 비동사만 문장 맨 앞으로 뺀다. 미안. pp는 건들지 말아라. 근데 거기에다가 의문사를 더하려면 의문사는 문장 맨 앞으로 쓰면 된다. 돼요? 좋아요. 그럼 다시 뒤로. 형식적이지 않은 수업이니까 좀 즐겨보세요. 자, 이제 뒤에 가시면 의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문 42번부터 47번까지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시고요. 자, 저랑은 뭘 할 거냐면 46번, 47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랑 먼저 하고 얘를 푸는 걸로 할게요. 46번 보도록 하자. 자, 평서문이든 부정문이든 의문문이든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찾으세요. 자, 얘는 catch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did라는 조동사를 썼어요. 주어는 the police가 되는 거고. 자, 경찰관이 잡았다 그 남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죠? 그러면 여기서는 의문문이니까 주어를 요 중간에 넣어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의문문이니까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빼줄게요. did니까 was와 were 중에 하나고 주어가 더 man이니까 우리는 뭘 써요? was를 쓸게요. 자, catch에 pp를 써야 됩니다. 쓸게요. catch는 ed를 붙이지 않는 불규칙 변화라서 catch에서 court에서 coat 이렇게 바뀌니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was the man coat가 됩니다.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잡혔니? 이게 되는 거죠. 자, 누구에 의해서? The police에서 by the police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의문문은 비동사만 앞으로 뺀다. pp는 변하지 않는다. 자, 47번 해볼까요? 47번 주어, 동사, 목적어로 먼저 가려야 됩니다. 자, 보니까 invented라고 동사가 나왔는데, 아니, 얘는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가 되려면 did, 주어, did 다음에 주어 쓰고 invent, the telephone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 근데 왜 ed가 왔지?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왔죠. 주어가 없네. 자, 왜 그럴까? 잘 봐, 얘들아. 진짜 중요해. 핑크, 핑크. 이게 뭐가 문제냐면, 후가 이 문장에서 의문사이자 뭘로 쓰였어? 주어로 쓰인 거예요. 헐. 근데 여기 주어가 없어. 여기에 후를 쓸 순 없잖아. 그래서 의문사인 후가 문장 맨 앞으로 오고 did와 invent가 더해져서 뭐가 되는 거야? invented가 된 거야. 그래서 who invented 나머지 the telephone 이렇게 됐네. 와. 어쨌든 누가 그 전화기를 발명했냐? 우리가 목적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목적어를 찾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우선은 주어로 빼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 쓸게요, 제가.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얘가 물어보니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와야 돼. 그러면 과거니까 was, were인데 더 telephone이니까 was. 그 다음 pp.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친구들? by whom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냐면 봐봐. who는 주격이잖아. 그러면 by 다음에는 목적격이 들어가야 되니까 by whom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지? 그런데 얘가 행위자이긴 하지만 뭐다 의문사인 거야. 와, 씨. 얘가 행위자지만 의문사인 거죠?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장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의문사가 먼저 와서 by whom. 우와, 대박. 그 다음에 비동사 was. 그래서 was, pp에서 was만 앞으로. 그 다음에 주어인 the telephone. 요렇게 와야 되겠네요. 우와, 대박이죠. 자, 이런 건 뭐예요? 별표 쳐야 되겠죠. 와, 의문사이자 주어일 경우에는 의문사가 행위자가 되니까 얘가 행위자가 되잖아. 주어가.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my whom이 오고, 우와, 그 다음에 비동사 앞으로 오고, 주어 오고, pp 와서 수동태가 되는구나. 우와, 시험에 꼭 나온다. 자, 여기서 영상 멈춰. 다시 앞으로 가.
47번 풀어주는 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간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 힘내. 자, 그럼 수동태 우리가 빠진 거 없나 볼까요? 우선 수동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모 의문 봤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가 생략될 수 있는 부분 봤고, 자, 이제 저희는 이거 할까요? 자, 노랑이 들겠습니다.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는 참고입니다. 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는 어떤 동사들이냐면, 자,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 애들은 누가 있냐면, 얘는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자, happen, appear, resemble. 그 다음에 have.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ear, 나타나다. resemble, 뭐뭐와 닮다. 그 다음에 have, 뭐뭐를 갖다. 요 정도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실제로 문제 나온 적은 없고, 참고로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까지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인데요. 자, 친구들,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에서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거 추가로 더 공부를 시킬 거고요. 학교 프린트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경험하는 식으로만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저쪽에서 경험을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파트 4에서 5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을 가지고 수동태를 바꾸라고 하는 거죠. 하여, 주어, 동사, 목적어부터 표시를 할게요. 자, 엄마가 made, 만들었다.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유연하게 얘를 해석을 했어야 돼요. 자, 나에게 뭘 만들어 주었느냐? A white dress. 흰색 옷을 만들어 주었다. 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뭐뭐 을를로 해석이 되는 것도 목적어고, 뭐뭐, 잘 봐봐.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는 것도 목적어죠. 목적어는 해석이 두 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니까 에게 목적어와 을를 목적어가 두 개 다 쓰였네요. 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하겠다. 자, 맨 처음에 white dress를 앞으로 뺐네요. 자, 그러면 white dress가 만들어졌다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자, 그럼 얘가 지금 과거니까 was were. 주어가 a white dress니까 was. 자, make는 ed를 붙이지 않고 make에서 글씨 똑바로 쓸게. 자, ed를 붙이지 않고 make에서 made에서 made가 되거든요. 그래서 pp가 뭐가 오냐면 made가 옵니다. was made. 음흠. 자, 그래서 이제 드레스가 만들어졌다. 자, 엄마에 의해서 여기 나왔네요. by mother, 엄마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만들어졌다. 엄마 드레스. 아, 이거를 하라는 거구나. 자, 얘들아, 애게 목적어가 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애게 목적어 앞에는 뭐 붙였어요? 전치사 붙였죠? 전치사는 뭐를 붙였어요? to나
for나 of를 붙였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1학년 때 4형식에서 나온 거라 1학년 문법이 안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자. 여기서는 made니까 뭘 쓴다? for를 쓴다. for me. 자, 그럼 지금 white dress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미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미로도 해볼게. 그럼 얘가 주어인 I. 자, 그 다음에 I니까 was made. 그 다음에 a white dress. 왜? 자, 항상 목적어가 두 개 있을 때는 에게 목적어 다음에 을를 목적어를 쓰는데 지금 에게 목적어가 먼저 왔으니까 잘 봐봐. 내가 만들어졌다. 이거 자체가 안 되네. 이 자체가 문맥상 말이 안 되네. 내가 어떻게 만들어줘? 이 메이드라고 하는 거는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세우는 건데 흙에서부터 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아, 이건 목적어가 두 개의 문장이라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하지만 내용상 사람 목적어에게 가지고는 수동태가 안 되고 사물 목적어만 되는구나.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 풀라는 거예요. 와. 자, 50번 해볼게요. 자, 마침표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찾을게요. 우리가 자, must give 하면 뭐예요? 주어야 한다. 조동사네요. 자, 누구에게? 펭귄들에게. 무엇을? food를. 자, 목적어는 을를과 에게 두 개 된다 그랬죠?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에게 목적어와 을를 목적어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by hand는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손으로 수단이에요. 무조건 바이가 행위자가 아니죠. 능동태잖아. 자, 그럼 여기서 펭귄들을 가지고 우선 수동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펭귄들은 여기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죠. 지금 근데 must give죠. 그러면 비동사 앞에다가 뭘 쓰라는 거야? must라는 조동사를 쓰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빨강이. 얘는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가 뭐가 오는 거예요? 원형이 와야 되죠? 그러면 비동사 am, are, is, was, were의 원형은 뭐예요? be죠. 그래서 여기는 must be pp어디다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pp를 쓰라는 거예요. 자, give 마찬가지로 give도 여러분 give에서 gave에서 given 불규칙 변화예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네. PP 외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기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must be given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food 왔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행위자가 by us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 주어 자리니까 주격에 왔지만 얘는 전치사함에 항상 뭐가 온다?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목적격이 와야 돼서 by us인데 우리가 펭귄에게 손으로 먹이를 줘야 된다. 이건 일반인이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하는데, 와, 이거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 50번에서 쏟아박은 모든 설명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 그럼 너는 그 한 시간이나 되는 동안 하나씩 쌓아올린 개념이 이해가 안 간 거지? 그러면 여기서 멈춰. 멈추고 다시 앞에 가서 네가 필기한 거 보면서 영상을 다시 하나씩 봐야 돼. 네가 공부해야 돼. 이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늦게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 이해가 가야 늦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능동적으로 다시 가서 보렴, 친구야. 괜찮다. 이거 세네 번 보면 어떠니?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목적어가 두 개 있잖아. 우리가 펭귄을 갖고 만들었으면 얘를 food를 가지고도 만들어 볼까? 자, 이거 줄일게. 여기 공란이 있죠? 그럼 이번에는 푸드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여기서 51번에서도 목적어가 미가 있고 white dress가 있어서 우선은 사물인 white dress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말이 돼. 자, 이번에는 애기 목적어인 미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내가 만들었다. 말이 아예 안 돼서 뺐지. 자, 얘도 지금 펭귄 목적어가 있고 푸드 목적어가 있고 펭귄 먼저 썼지. 그럼 푸드 가지고 써보자. 자, 푸드를 썼어. 자, 비동사는 지금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must be given 하면 되네.
조동사, 동사, 원형,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PP.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must 기분이랑 food를 했죠. 그 다음에 펭귄에게가 들어가야 되니까 to 펭귄. 왜 그러느냐? 에게 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는 에게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나 for이나 ove가 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기부가 있으니까 to가 온다. 이거 1학년 때 배운 사형식이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 나한테 선생님 저 사형식 모르겠어요. 사형식 자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 사형식 자료를 받아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펭귄 들어갔죠? 그 다음에 my hand 들어갔죠? 그 다음에 행위자가 my us인데 my us가 일반인이라서 아까처럼 생략 가능하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 자, 펭귄은 must be given 음식은 주어져야 된다. 펭귄에게 손으로 괜찮네. 그럼 얘는 목적어 펭귄 가지고도 수동태가 가능하고 목적어 food 가지고도 수동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친구들아, 뭘 할 수 있느냐? 우선 능동태 문장에 잘 봐봐. 집중해라. 와, 되게 중요해.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두 개면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목적어로 만들고 하나의 목적어로 만들면 되는데, 자, 주의사항이 애게 목적어가 뒤로 갈 때는 앞에 전치사 붙여라. 1학년 과정이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인데 수동태가 하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하나는 왜 안 되느냐?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거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의 문장이라고 무조건 수동태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한 문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장도 있다는 거죠. 하여 이거를 사형식의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똘똘이들. 그래서 이 사형식의 수동태와 오형식의 수동태는 학교마다 이번 시험에 사형식이 들어간다 했던 학교들은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번 시험에는 사형식, 오형식까지는 안 들어가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아까 삼형식 수동태, 목적어가 한 개밖에 없는 수동태에서 부정문과 의문문 쓰는 걸 잘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갔어? 그래서 요거는 보류. 자, 여기까지 영상 본 사람들은 웜업 푸셔야 돼요. 아유, 아유, 시끄러워. 다 풀어야 돼. 웜업 풀어야 되고요. 자, 파트 1 풀어야 되고요. 파트 2 풀어야 돼요. 아이, 다 풀어야 돼. 아니다. 파트 2 안 풀어도 되고요. 자, 파트 3 당연히 풀어야 돼. 그 다음에 파트 4 다 풀어야지. 나랑 한 거 빼고 다 풀어야 되고요. 파트 5 다 풀어야 돼요. 놀래지 마.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파트 6. 가장 중요하죠? 능동태, 수동태 바꾸는 거 가장 중요. 시간 투자 많이 해라. 이거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해야 되고, 그죠? 정확하게. 파트 6 열심히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파트 7은 얘는 X는 하지 마. 학원에서 할게. 그 다음에 파트 8은 안 할게요. 파트 9 안 할게요. 파트 10 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라.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해야 되고, 파트 11 해야 돼요. 알맞은 전치사 한번 넣어보고요.
파트 12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죠. 이유 쓰면서 고쳐. 시간 많이 든다. 이거 수동태 문제 푸는 거 한 3시간 들겠지? 여기까지 할게요. 파트 13은 학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 영상 푸는 것도 그렇고, 문제 꼼꼼히 푸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봐. 문제 풀면서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영상 다시 찾아서 봐라. 응? 알겠죠? 그래서 수동태 한 문제 겁나 어렵고, 점수 7, 8점이다. 자, 수동태. 정확하게 문제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은 이제 다른 문법에서 볼게요.